자, 여러분 이번에는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쌤이 그 약간 설명할 때 그냥 인정해달라 라고 하면서 어떤 기하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함수로서의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쌤이 사실상 넓이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관계를 먼저 내가 인정을 하고 조금 해줄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있어. 내가 증명도 해줄 거야.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내가 정의되어 있는 a하고 b. 요거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s라는 거는 넓이 s라는 건 a에서 b fx dx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이렇게 있어요. A에서 B인데 너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봐. 여기가 Y는 fx야. 근데 여기 내에서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1번에서 체크를 하기를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럼 내가 이 1번의 사실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인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너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요거 인정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결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s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1번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요 1번의 사실만 증명이 되면 이런 사실들이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A에서 C에서 교점을 간다고 해봐. X축하고. 느낌이 뭐죠?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구간을 나누어서 바라보면 되겠죠.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인정이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거의 넓이를 a, 요거의 넓이를 b, 넓이는 양수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너는 b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a하고 b, x는 a, x는 b,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될까요?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해돼요? 인정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얘 a가 될 거고, 얘는 당연하고요. 얘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인정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넓이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결국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한번 해줘야 돼. 한번 해줄 건데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증명은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 그냥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도 돼. 자,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겠죠. 봐봐. y는 fx라는 게 있어요. 근데 a하고 b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내가 이렇게 볼게. 여기 x축이야. 너가 a에서 t까지로 x는 a, x는 t로 둘러싸이는 넓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너 여기를 내가 st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동의하시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t에서 t 더하기 델타 t까지 어떤 이런 증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여기 영역의 넓이를 델타 s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이 연속인 함수다라고 하면 여기 영역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죠. 물론 델타 t가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게 맞기는 한데 델타 t가 양수인 부분만 고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 최소가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최대가 되는 상황도 있을 거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델타 s라는 건요. 델타 s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최소값에다가 델타 t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델타 s는 최대값하고 델타 t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델타 t가 양수인 거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근데 봐봐.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면 너도 뭘로 가고요? 얘가 0으로 가는데 슉, 얘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도 뭐로 가고 여기로 가까이 가고 너도 뭐야? 이걸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인정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참고로 델타 t가 음수인 상황도 결국에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자. 그럼 너는 뭐예요? ft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죠. 즉 ds dt가 뭐야?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야? ft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관계는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어떤 표현이라고 해볼까요? 표현이라고 해볼까? 얘는 이거거든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게 f't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f't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이거래. 아, 미안. st죠. 이게 이거래.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는 sx래요.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거는 이거라는 거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sx래요. 뭐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라지 s t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A에서 아까 표현 느껴서 A에서 T FT DT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ST 빼기 SA 이렇게 표현해야 된대요. 그렇네. 근데 여러분 A에서 A까지는 뭐야? S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의 결과는 ST랑 똑같대요. 그럼 내가 아까 했던 요 이야기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쌤이 맨 처음에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각종의 일들이 성립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다시 여러분 72페이지 봐봐. 72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구할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y는 fx가 이렇게 있고요,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x는 a, x는 b. 그래서 내가 사실 요거 넓이랑요, 요거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해봐.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g는 f 해가지고 교점을 구하세요. 그럼 구했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를 c라고 해봐. 여기를 c라고 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하세요. 내가 a에서 c f 빼기 g dx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 그냥 f 빼기 g dx 이렇게 해서 구하세요. 근데 해보면 얘가 실제로 내가 얘가 어떠한 개형인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겠지, 결과물이. 그렇죠?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C에서 B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얘가 이런 모양이라면 부호가 뭐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정적분의 결과물이 아니라 넓이의 결과물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저절로 A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인정되시지? 예.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자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70쪽하고 71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전에 개념을 슬쩍 설명을 했죠.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슬쩍 다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정적분과 넓이 간의 어떤 대소 비교를 조금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한번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면 되게 좋은 문제야. 양변을 x, y로 나누어 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괜찮죠? 근데 이러한 상황일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기울기, 평균 변화를 비교해 보라는 건데 여기 뒤에 이렇게 놓고 생각해도 되죠. F0은 0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포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평균 변화율 간의 대소 비교,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간의 대소 비교는 결국에는 볼록성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어떤 상황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해보니까. 자, 눈치채셨나요? 증가함 쓰면서 위로 볼록 구조여야만 하죠. 봐봐. 여기가 x였다고 쳐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y였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봐봐. y분의 fy가 요거지, x분의 fx가 요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볼록성 이렇게 해서 이게 위로 볼록 구조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봐봐. 사실 이 문제 되게 좀 뜬금없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한번 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냐면, 결국에는 사실 이제 정말 깊게 이야기하면 요런 표현 자체가 어떤 볼록성에 대한 또 질문이기는 해, 사실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본도형과 특히 삼각형 혹은 사다리꼴, 그 다음에 정적분 간의 대소 비교는 결국에는 볼록성에 대한 질문이기는 해, 사실은. 근데 뭐 봐봐요. 얘를 좀 이쁘게 좀 관찰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긴 해야 되거든.
여기 2 없애볼게. 요렇게. 여기 요렇게 바라볼게. 자, 혹시 뭐 보이시는 거 있나요? 자, 여기 1이죠. 끝이 1인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얘는 뭐야? y는 f 프라임 0x죠. 여기에다가 x는 1을 대입했다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f 프라임 0이에요. 아하, 요거의 의미가 뭐야?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임을 의미하고요. 이 2분의 b의 의미는 뭐죠? 이러한 넓이가 돼요. 자, 사실 뭐 정적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는 뭘까요? 얘가 뭐야? f1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임을 의미해요. 인정돼요? 그래서 뭐야? 2분의 c, 2분의 b, 2분의 a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인정되시죠? 자, 문제에서 정적분의 값이 항상 a 플러스 b와 같은 것은 해서 뭐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뭐 보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차근차근 보자. 그냥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아나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내가 그냥 넣은 거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뭔지 봐봐. f에서 g를 뺐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차이 함수니까 요 g라는 걸 뭘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x축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와 뭐야? 요거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 c라고 추가를 하잖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b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c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2번 한번 더 해줄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거의 의미는 뭐죠? 얘는 지금 사실은 절대값 fx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럼 이제 얘를 볼 때 어쨌든 얘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0에서 b, b에서 c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여기 넓이도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볼게. 여기 넓이를 d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0에서 b까지는 a 더하기 c고요. b에서 c까지의 정적분의 결과물은 b 플러스 d. 괜찮아요? 근데 b에서 c까지 g? 요거 맞아. d야, d.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요. a 더하기 c 더하기 b라서 2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답은 5번인데요. 5번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좀 간단한 대략적으로 쓸게요. 뭐 이렇게만 쓸게요. 미안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 b에서 c까지 f 빼기 g면요. 너의 의미가 뭐예요? b예요. b. 넌 b야. 너는 b야. 여기 앞에 음수가 있는데 봐봐. 0에서 a까지. 봐봐. 0에서 a까지. 그렇죠? 0에서 a까지. 근데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죠? f라는 게 0하고 a 사이에서 음수니까 너 이거랑 똑같거든요. 맞죠? g도 지금 보시면 g도 여기서 보면 a에서 b까지 뭐죠? a에서 b까지 뭐죠? 음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여러분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을 의미하잖아.
인정돼요? 뭐야? 얘 A라는 걸 의미하네. A 더하기 B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잖아. 인정되시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거의 의미인데 뭐 뻔하죠. 이 절대값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f가 g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사라지기는 사라지는데 그냥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g인데 이 g를 이로 나누면 여기 g랑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f가 g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올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로 바뀐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f를 2로 나눈 거니까 이 녀석은 f다라고 하면 돼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랑 g 중에서 뭐야?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hx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3을 둘러싸인 넓이,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 건데, 그러려면 fx랑 gx 그래프를 일단 한번 열심히 그려보면 되겠죠. 열심히 그려볼 건데, 여기 이렇게 될 거고요. y는 4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한번 연립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고 이거예요. 괜찮죠? 아하,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자, 1일 때 대입해보면 이 녀석은 4고요. 3일 때 대입해보면 여기가 뭐 12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축 및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0에서 3까지 hx dx 넓이인데 어차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이 상태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0에서 1까지 4x dx 1에서 3까지 x제곱 더하기 3dx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정적분 해보자. 그럼 여기 2x제곱 10 3분의 x 3승 더하기 3x 13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 계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해보면 답은 3분의 5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래요. 근데 약간 이런 감각을 좀 갖고 있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얘 뭐야? x는 2에 대해서 뭐죠? 선대칭이고 너도 뭐야? x는 2 선대칭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는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 1이랑 3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이 될 것 같고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3이야. 괜찮죠? 자, 여기에 0 대입해보면 여기 3 되긴 하거든. 그럼 여기 2죠? 그럼 너의 모양은 이렇게 되긴 해요. 너의 모양은 이렇게 되긴 해요. 괜찮을까요? 여기 4야. 인정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센스 있게. 그래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 요러한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선대칭성이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면 좋겠지. 어떻게 풀 거냐면 2에서 0에서 2까지의 2배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 연두색 여기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 이렇게 보면 되잖아. 자,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암산 조금 해볼까? 자, 마이너스 x 제곱이고 4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면 되는 거고, 여기 2분의 5x예요. 3에서 3 빼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계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답은 3분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겠죠? 자, 여러분 56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적분 변수가 뭘까요? 적분 변수가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분 변수는 t죠. 적분 변수는 t인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상수 취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t 이렇게 보고 0이고요 근으로서 x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1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거든. 1이 어디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또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느냐. (1의 위치가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따른 대처가 달라질 것 같아. 아니, 그게 뭔 소리죠, 쌤? 지금 봐봐. 다시 와서 보면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요거에 대한 거죠.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절대값 함수거든. 이해됩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의 fx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되는가? 0에서 1 이렇게 적분하는데 이렇게 위로, 그치? x축 대칭 이동한 구조니까 마이너스 t3승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한번 끝까지 가볼까, 얘는? 자, 마이너스 4분의 1 t4승 3분의 1 x t3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도 한번 볼게. 너도 한번 해볼 건데 그럼 너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까요? 동의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fx라는 게 여기까지니까 0에서 x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x에서 1까지는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보자. 괜찮죠? 자, 계산은 조금 했다라고 계산을 조금 생략해 보고요. 자, 계산 좀 생략할게요. 그럼 6분의 x4승 이렇게 돼요. 그죠? 얘는 x가 어떠할 때야? 이러할 때의 이야기죠. 내가 이 녀석의 개형을 좀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 살짝 미분을 해보면 3분의 2x3승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x가 이러할 때 극소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에 얘가 이런 모양이 있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있는 건데 y는 3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태인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지울게요.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하고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돼. 자, fx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끝까지 달려볼게요. 이거 조금 지울게요, 여러분. 이러한 fx와 뭐야? y는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쵸?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서 이제 접근만 해보면 되는데요. 접근만 해보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일 같은 것들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저기 위에 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2분의 5에서 12분의 4를 빼는 거니까 12분의 1이고 여기도 1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 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아까 이거 구해봤었죠. 극소라는 포인트만 갖는다 라고 했었잖아. 여기는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나름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너의 모양은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자, 요거 이 녀석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의합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0에서 1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풀어보긴 해봐야 될 거거든? 그러면 교점을 구해보면 교점이 뭐예요?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0에서 1까지는요. 자,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x4승.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해봐봐요. 그럼 여기 12분의 4하고 여기 뭐야? 12분의 5x.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2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다. 여기 이 녀석은 12분의 4죠? 그치? 12분의 4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x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더하기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해보면 답은 1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정되시죠?